네, 그럼 지금부터 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를 하게 될 주제는 바로 로마자 표기법 이론입니다. 제가 이 로마자 표기법 이론 발표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느꼈던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외국인 유학생분들께 설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이 현상들에 대해서 뭔가 이론적인 설명을 통해 이해를 시킨다라기보다는 이러한 현상은 이 조항에 나타나는 이 내용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라는 식의 암기 아닌 암기 형식으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의 목차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로마자 표기법 이론에 대해서 전체적인 개념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두 번째로 그 내용을 토대로 내용도 한번 복습도 해볼 겸 이제 로마자 표기법과 관련된 문제를 간략하게 풀어보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1장 표기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제 이 로마자 표기법은 이 1장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여기 이렇게 표준 발음법에 따라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제 2장 표기 일람을 보시게 되면 이제 단모음과 이중모음에 대해서 이렇게 로마자 표기법을 통해 우리들이 기호로서 약속을 정해놓은 그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 모음과 관련된 로마자 표기법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이 의입니다. 이 의는 이 우리 로마자 표기법에서도 UI로 나타내지만, 의는 E로 소리를 나더라도 UI로 적는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시를 보게 되면요, 강희문, 읽을 때는 광희문으로 희로 읽죠. 근데 하지만 로마자 표기법에서는 UI로 이렇게 표기를 한다는 것, 이것을 한번 잘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으로는 이제 장모음의 표기는 로마자 표기법에서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 자음 부분입니다. 이제 자음은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그 다음에 유음, 그 다음 비음, 이렇게 총 5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각 표를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약속을 다 기호로 정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번 살펴볼 것이 바로 여기 기역과 디귿, 그 다음에 비읍인데요. G, K, D, T, B, P 이렇게 달리 쓰이게 됩니다. 이거는 뒤에 나오는 그 조항 내용을 봤을 때 그때 한 번 더 자세하게 예시문을 통해 설명을 따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비음과 요음입니다. 이렇게 비음에는 이렇게 이러한 로마자 표기법이 있고요. 유음은 똑같이 R과 L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R과 L도 언제 어떻게 쓰이느냐라고 약속을 정해놨는데요. 이것도 똑같이 앞에 봤었던 그 내용처럼 그 파열음 파찰음처럼 이제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때 이게 자음 로마자 표기법에는 이렇게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기역, 디귿, 비읍은 모음 앞에서는 G, D, B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적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여기 G가 있죠. 구미에 U 모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G로 썼고요. 그 다음 여기 옥천 보시면요, 여긴 K를 썼죠.
여기 C가 치읓 자음이기 때문에 K로 쓴 것입니다. 그 다음 여기 한밭 T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어말에서 왔기 때문에 T로 쓴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월곶, 월곶도 발음을 하면 월곶으로 디귿으로 되죠. 여기 그렇기 때문에 어말이기 때문에 여기 T로 쓴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호법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어말에 왔기 때문에 P로 쓴 것이고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유음 예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똑같이 구리, 설악, 칠곡, 임실, 울릉, 대관령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리에서 R이 자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I가 이제 모음이죠. 모음이기 때문에 모음 앞에서는 R로 쓴 것입니다. 그 다음 이 울릉의 리을 현상 때문에 LL로 적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 칠곡도 보시면 이제 G, 기역, 자음 앞이죠. 자음 앞이기 때문에 L로 씁니다. 그 다음 대관령, 읽을 때는 대관령, 리을 현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LL을 두 개를 붙여서 씁니다. 지금까지 자음에 대해서 이렇게 5가지 조항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보시면 뭔가 어떠한 현상 때문에 이렇게 쓴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러한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암기가 굉장히 요구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한번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제3장 표기상의 유의점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총 8가지의 조항이 나오는데요. 이것 또한 뭐 이론적인 설명도 해야 되겠지만은 역시나 이것은 암기를 또 요구하는 부분이 상당히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첫 번째 1항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변화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적는다. 자, 1번 자음 사이에서 동화작용이 일어나는 경우 여기 보시면 백마, 신문노, 종로, 왕십리, 별내, 신라 이렇게 예시문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과 리을이 덧나는 경우 항여울, 알약과 같이 이렇게 이러한 형태로 적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각호와 같이 적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는 뭐 자음 앞에서는 뭐 R을 쓴다, 모음 앞에서는 뭐 어말에서는 뭐 L을 쓴다, 뭐 그런 내용이 아니라요. 그냥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즉 외워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백마, 자음 동화가 일어났을 때는 로마자 표기법은 이렇게 쓴다. 그 다음에 니은 리을이 덧나는 경우는 이렇게 써야 된다. 이렇게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 다음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경우, 그 다음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히읗과 합하여 거센 소리로 나타내는 경우 이렇게 좋고, 놓다, 잡혀, 나치, 다만 또 체연에서 기역, 디귿, 비읍 뒤에 히읗이 따를 때에는 이 히읗을 밝혀 적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묵호, 체연이죠. 체연 앞에서의 이 기역, 그 다음에 지편전, 집의 체연이라는 것의 비읍은 이렇게 뒤에 나오는 히읗이 따를 때는 이 히읗의 소리를 히읗의 표기를 밝혀 적는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구개음화, 해도지, 같이, 마치다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되게 암기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특징이 있는데요. 근데 된소리 되기에는 이 표기에 반영을 하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압구정, 낙동강, 죽변, 낙성대, 합정, 팥당, 샛별, 울산. 이 되게 뭔가 발음에서 된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리죠. 그런데 이럴 때에는
된소리 대기는 표기에 로마자 표기법에서는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또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 제2항을 보시면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음절 사이에 이 붙임표를 쓸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앙, 반구대, 세운, 해운대. 제가 이 내용을 봤을 때, 이 제2항의 내용을 봤을 때 굉장히 뭔가 객관적이지 못하고 주관적이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발음의 혼동에는 차이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중앙에서 G와 A 사이에 붙임표를 썼고요. 반구대 N과 G 사이에 붙임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은 이 준, N과 G 사이, 그러니까 준, 강 이렇게 읽을 수도 있는 것이고, 반구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구대도 이 G와 U 사이에 붙임표를 쓰게 된다면 방, 유대 이런 식으로 읽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자 표기법에서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정해놓아서 약속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발음상의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렇게 붙임표를 쓴다라는 것을 또 이해를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암기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제3항입니다. 이제 고유명사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씁니다. 부산, 세종, 지역명처럼요. 이렇게 BS 이렇게 대문자로 썼죠. 그 다음 제4항 인명은 성과 이름의 순서로 띄어 씁니다. 그리고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을 한다. 그리고 괄호 안의 표기를 허용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 이름을 예시로 들자면 이제 이욱진 이렇게 성과 이름을 띄어서 쓰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제 이름은 고유명사죠.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문자를 써서 나타냅니다. 각 L, E의 L, 우의 U, 그 다음에 진의 J, 그 다음에 이제 음절 사이에 이렇게 이름 사이에는 이렇게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을 하고 괄호 안에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한복남이지만 읽으면 발음대로 읽으면 한복남 이렇게 되죠. 홍빛나 이거는 홍빛나 이렇게 되지만은 이렇게 표기를 한다는 점. 음운 변화를 로마자의 표기에 반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그대로 쓴다는 점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5항입니다. 이렇게 도, 시, 군구, 읍면, 리동 행정구역 단위에서는 이러한 형태로 쓰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는 붙임표를 넣어서 표기를 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붙임표의 앞뒤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마찬가지로 표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아까 이름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죠.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충청북도, 제주도, 의정부시, 양주군 이렇게 쭉 예시가 있고요. 여기 이렇게 도 구역 단위를 나타낼 때는 이렇게 붙임표를 써서 구분을 해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때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이 시, 군, 읍 행정구역 단위는 생략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청주시, 한평군, 순창읍 이렇게 뭐 읍, 군, 시, 시군, 읍이 생략이 되어 있죠. 똑같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하양읍, 하양읍도 이 읍이 생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산시, 포항시 이때 시도 똑같이 다 생략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발표 자료를 또 준비를 하면서 아직까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답을 찾지를 못했는데요. 왜 이 시, 군, 읍만 이 행정구역 단위를 생략을 할 수가 있는지 아직까지 지금 의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제 나름대로도 지금 한번 인터넷이나 책을 통해서 그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답을 알고 계시는 분은 제 그 발표 댓글에다가 이제 달아주시면은 좀 굉장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제 6항입니다. 이제 자연지물명, 문화재명, 인공축조물명은 붙임표를 없이 붙여 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시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눈여겨보셔야 될 예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독도입니다. 여러분, 독도에서 이 도는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뭐 경상도, 전라남도, 강원도, 충청북도 이렇게 구역 단위의 도가 아니죠. 도는 섬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붙임표 없이 이렇게 붙여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제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주도는 제주 특별자치도죠. 제주 특별자치도. 그때의 도는 구역 단위 도이기 때문에 이거를 로마자 표기법을 나타낸다면은 이제 붙임표를 써서 제주 제주 특별 붙임표 쓰고 도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제주도나 독도나 울릉도나 다 똑같이 도는 섬도자이기 때문에 이 붙임표를 없이 쓰는 겁니다. 그 다음 제7항 인명, 회사명, 단체명 등은 그동안 써온 표기를 쓸 수가 있다. 뭐 대표적으로 삼성, 현대가 있겠죠. 네. 그 다음 마지막으로 8항입니다. 이 8항 내용이 참 되게 까다롭습니다. 학술 연구 논문 등 특수 분야에서 한글 복원을 전제로 표기할 경우에는 한글 표기를 대상으로 적는다. 이때 글자 대형은 제2장을 따르되 기역, 디귿, 비읍, 리을은 GDBL로만 적는다. 음가가 없는 이응은 붙임표로 표기를 하되 어두에서는 생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분절이 필요할 때에도 붙임표를 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참 상당히 까다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8항과 해당되는 예시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집과 집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쓸 때는 차이가 있지만 읽을 때는 똑같은 집이죠. 네. 근데 이때 한글 표기를 대상으로 적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그대로의 원형을 따라서 써줍니다. 이때 P가 피읍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갑. 이것도 원형 그대로 써준 겁니다. 박. 근데 여기서 한 가지가 의문이 생기는 게, 여기 보시면 기역, 디귿, 비읍, 리을을 GDBL로만 적는다라고 했잖아요. 박이면은 그럼 BAGG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왜 이거는 KK냐면은 이때 이 박은 이제 이 쌍기역은 이제 받침에 해당되는 기호기 때문에 그래서 KK를 써준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면 이 구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표기를 할 때는 굿이 이렇게 쓰지만 이거를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는 구지라고 씁니다. 구지. 근데 로마자 표기법에서는 구디라고 썼어요. 그게 바로 이 조항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음가가 없는 이형의 붙임, 요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제2장을 따르되 로마자 표기법은 이거로만 적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G, U, D를 쓴 거고요. 이 E의 이응은 음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붙임표를 따로 써서 이렇게 나타내 준 겁니다. 이렇게 보면 참 외워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 8항 내용이 굉장히 까다로웠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로마자 표기법 이론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간략하게 한번 내용을 복습해 본다라는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2019년 국가직 9급 공무원 국어시험에서 나왔던 실제 문제입니다. 로마자 표기법에 관한 다음 규정이 적용된 것은 이 조건을 따른 것이 어떤 것이냐라는 겁니다.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가 있다. 답 몇 번일까요? 네, 이것의 답은 2번입니다. 한번 풀이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구역 단위, 그 다음에 자연, 뭐 문화, 명소, 자연 명소 이런 것들. 독도는 행정구역 단위가 아니죠. 이 도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서 씁니다. 그 다음에 이 반구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발음의 혼동의 여지가 있었던 그 예시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방유대, 반구대라고 사람들이 혼동을 할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붙임표를 써서 이렇게 구분을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독립문은 이제 자연지물명 이런 것들은 다 붙임표를 없이 쓰죠. 네, 없이 씁니다. 그래서 이 독도도 붙여 써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인왕리는 맞는 표현입니다. 이 인왕은 표준 발음인 인왕에 따라서 적고, 이때 리는 구역 단위이기 때문에 RI로 적는 것이 맞는데, 우리 문제에서는 이 발음상의 혼동이 우려가 있을 때의 그거를 찾는 거기 때문에 인왕리는 발음상의 혼동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 방구대가 되는 것이죠. 네, 그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국어의 로마자 표기와 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 문제는 2018년 경찰 공무원 1차 필기시험 국어 문제입니다. 네, 답은 바로 1번 압구정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압구정. 압구정을 읽을 때는 이 구가 꾸로 발음이 되죠. 된소리로 발음이 됩니다. 하지만 로마자 표기법에서는 된소리를 표기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압구정 이렇게 있는 그대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 속리산. 속리산은 자연지명이죠. 근데 자연지명은 붙임표를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속리산은 속리산으로 발음되기 때문에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 한복남. 이때 이름이죠. 고유명사죠. 이름은 음운변화 표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복남은 읽으면 한복남으로 발음을 하지만 그 표기 그대로 한복남으로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 지편전. 아까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히읗, 뭐 체언과 붙이면은 뭐 이렇게 히읗을 원형 그대로 적는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집에 비읍이 체언에 붙었기 때문에 뒤에 따라오는 이 히읗, 요거 때문에 이 히읗의 음가를 그대로 표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 현, H를 써가지고 이 히읗을 표기를 해준다라는 것이죠. 네, 이상으로 이렇게 제 로마자 표기법 이론에 대해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